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평범한 부부 모임에 초대받은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아내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고 모든 것들이 계획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린 후 완벽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올해 48,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워커홀릭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지만 그만큼 일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객을 상대하고 직원들을 챙기다 보면 퇴근할 때쯤에는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에 매진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4살 어린 44살,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그녀와 현실적인 성향의 저는 처음엔 너무나 잘 맞았고, 결혼 후에도 오랫동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에 소홀해졌고, 아내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줄어들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할 일을 하며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요즘 너무 각자의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대답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섭섭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회사 후배 윤석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부부 모임 같은 거 관심 있으세요? 부부 모임? 윤석은 활발한 성격을 가진 후배였습니다.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성공 가도를 달려온 인물이었죠. 그는 평소에도 사람을 자주 만나고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부부들끼리 친목도 쌓고 새로운 사람들도 사귀고 가끔 다 같이 여행도 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런 모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피곤했기에 사적인 모임에 나가는 일은 더욱 꺼리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형수님은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아내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좋아하는 성향이었고, 요즘 들어 우리의 관계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모임을 통해 활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모임이 열린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와인바였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하기엔 분위기가 상당히 고급스러웠고 모인 사람들도 세련된 인상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8쌍의 부부가 참석해 있었고 모두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와인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 분위기가 마음에 드는 듯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반가워요. 처음 오셨죠?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깔끔한 정장 차림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정우라고 합니다. 윤석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간단히 악수를 나누었고
정우는 곧장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남편분이 참 복이 많으십니다. 단순한 칭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나와 대화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모임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와인이 한 잔, 두 잔 오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부드러워졌고 사람들은 서로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아내 옆자리에 앉았고 그녀의 말을 경청하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손짓과 표정을 활용해 거리를 좁혔습니다. 글을 쓰신다고 들었어요? 감성이 풍부하신가 봐요. 남편분이랑 성격이 많이 다르시겠네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소해 보였지만 분명히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눈치챘지만 아내는 그저 호의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우가 잔을 들어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 한잔 할까요? 오늘부터 친한 사이가 된 기념으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모임이 계속될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술이 몇 잔씩 오가고 사람들은 대화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처음엔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느껴지는 이질감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처음부터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고 그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대화가 오갈 때마다 그는 자연스럽게 아내의 손짓이나 표정을 따라했고 질문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과는 확연히 다른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실 글 쓰는 사람들은 감성이 풍부해서 감정 교류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감정도 많이 달라지고 그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참 좋죠? 그의 말은 단순한 대화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아내에게 당신의 감정을 나와도 나눌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의 말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부들도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다들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고 어느 순간부터 부부들 사이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어깨를 툭툭 치는 정도였던 것이 점점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정우는 계속해서 아내에게 시선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끼리는 서로 너무 틀에 갇혀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새로운 경험이 때로는 부부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 말이 끝나자 주변 부부들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가끔은 색다른 변화가 필요하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서로 신뢰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지.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암묵적으로 부부들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이 분위기를 완전히 이해해야 하지 못한 듯 보였지만 정우는 이미 그녀를 이 흐름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려면 가끔은 다른 시선으로 배우자를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해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다시금 배우자의 매력을 깨닫기도 하니까요. 그는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다른 부부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술잔을 부딪혔다. 그제야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임은 처음부터 아내를 목표로 한 접근이었고 나는 그 계획 속으로 초대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꼈지만 최대한 감정을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고 이들이 아내를 어떻게 이 분위기로 끌어들이려 하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는 기분이 좋은 듯 보였습니다. 오늘 재밌었어. 사람들도 다 좋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 씨, 어땠어? 아내는 별다른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친절하더라. 대화도 잘 이어가고 다정한 느낌도 있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정우는 아내에게 처음부터 거리낌 없이 다가갔고 아내는 아직 경계를 풀지는 않았지만 그가 만드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핸들을 잡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임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지켜볼 수 있을까? 모임에 참석한 지도 어느덧 3번째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분명 달랐습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이번 모임에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결코 평범한 부부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와 술 한 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부부들 사이에서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고 처음엔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경계를 흐리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번에도 아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난 5번의 모임에서도 아내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그 접근 방식이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3번째 보는 거네요. 이제 정말 편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아내에게 말을 걸었고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대화에 동조하며 분위기를 맞춰갔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확실히 이런 자리를 자주 가지니까 친해지는 것 같아요. 아내는 별다른 의심 없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갈 계획이었고 아내가 조금씩 그 흐름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부부가 말을 꺼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들 술잔을 들며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솔직함이죠. 부부끼리는 가끔 다른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너무 틀에 갇혀 있으면 오히려 관계가 무뎌질 수도 있고요. 그 말에 몇몇 부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가끔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부부 관계에 더 도움이 되기도 해요. 서로를 너무 소유하려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술잔을 들며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부부들 사이의 경계를 허물도록 유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룹이었습니다. 정우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부부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가끔은 서로에게 새로운 시선을 줄 필요도 있어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깨닫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가끔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이라는 걸 확인할 때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은지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완전히 거부하는 듯한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우가 술잔을 들며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오늘은 조금 더 편하게 지내볼까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위기를 점점 자연스럽게 만들며 상대 배우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과 스킨십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대담한 이야기가 오가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직 완전히 그 분위기에 녹아들지는 않았지만 점점 그 흐름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익숙해지면 부부관계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니까요. 정우가 부드럽게 웃으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화를 내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행동하면 그들은 더욱 교묘하게 접근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 모임을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모임이 끝난 후 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두 번의 모임을 통해 분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했지만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기엔 아직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아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끝까지 확인한 후 완벽하게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임. 이번에는 아예 호텔 스위트룸에서 열린다는 초대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식사 자리라고 했지만 분위기가 점점 더 변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망설이는 듯 했지만 모임의 분위기가 익숙해진 탓인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끝을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부부들은 와인을 마시며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공간은 이전보다 훨씬 폐쇄적이었고 사람들의 태도도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분위기가 좋네요. 다들 편하게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우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주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내에게 시선을 자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오늘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술잔이 오가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들로 시작했지만 점점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도 너무 얽매이지만 않으면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만큼 가끔은 색다른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가기도 해요. 이제는 돌려 말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본격적으로 부부들 간의 경계를 허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우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밤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서로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나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순간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분위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지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질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모임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우가 직접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친해졌으니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순간적으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다른 부부들이 가볍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아내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에게 손을 떼는 게 좋겠습니다. 방 안이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표정을 찬찬히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들 모두 녹음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 그대로입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이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것도, 처음부터 제 아내를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도요. 아내가 내 쪽을 바라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 결정해. 아내는 긴장한 얼굴로 정우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모임, 이제 끝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하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 어디로 보낼지 정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 이 파일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 분들도 많겠죠? 그제야 방 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다른 부부들도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모임에 다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임의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이를 막지 못한 내 잘못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모임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고 우리는 이제 그들과 완전히 선을 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지금까지 부부 모임에서 점점 선을 넘는 분위기를 감지한 사연자. 그리고 끝까지 지켜본 후 완벽한 반격을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은밀한 목적을 가진 모임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연자분은 끝까지 지켜본 후 완벽한 타이밍의 판을 뒤엎으며 자신의 배우자와 관계를 다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구독을 고민하시다가 그냥 지나치곤 하시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라도 망설이셨다면 지금 한 번만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바로 취소해도 좋으니 한 번만 눌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흥미롭고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썰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